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코사인 제2법칙하고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공식들. 자, 이걸 오늘 다룰 주제가 두 가지인데, 자,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과정이 다 끝나죠. 자, 그 전까지 뭐 인강 많이 들은 친구들 참 고생 많았고요. 자, 끝까지 잘 정리해서 좀 실력 향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크게 이렇게 돼요. 제2 코사인 법칙을 응용하는 거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제1법칙, 그리고 오늘 할 코사인 제2법칙을 하고요. 이것들이 다 같이 이제 넓이하고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넓이가 결합되는 문제가 실제로는 좀 제일 까다롭습니다. 공식들을 이것저것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들도 문제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법칙은 자, 여기 써 있는 공식이에요. 자, 저번에도 말했죠. 공식만 그대로 외우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삼각형에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공식은 자, 보세요. 문자만 그대로 보자면 솔직히 외우기가 뭐 어렵진 않은데 좀 복잡하죠. 자,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반드시 공식에는 변 3개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각이 들어있죠. 네, 첫 번째 공식. 그래서 변 3개와 한 각이 관련된 공식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림을 보면서 꼭 공식을 외우세요. 네? 나와 있는 각에, 그지? 관련된 각이 A인데 각의 맞은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C제곱, 양변의 길이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그림에서 같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을 어디 쓰느냐는 금방 말했듯이요. 변 3개에다가 각이 1개가 관련돼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할 텐데 오늘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각 B 그 다음 길이 2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 길이를 구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서 꼭 문제를 파악하세요. 절대로 그냥 공식에 넣지 맙니다. 자, 그래서 위치상 A, B, C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120도가 되고 B의 맞은편이 7이 되고요. C의 맞은편이 3이 됩니다. 자, 요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공식을 쓸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공식 옆이니까 당연히 이 공식을 쓰겠지만요. 아하, 변이 3개가 관련되어 있고 한 각이 나와 있죠. 그지? 그럼 코사인 제2법칙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쓰면 나와 있는 각의 반대편부터 시작해서 7제곱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곱 플러스 요 길이 A죠.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코사인 사이각 120도라고 쓰면 되죠. 됐죠? 자, 꼭 그림을 보면서 공식을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코사인 120도가 특수각이니까 값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정리해보면 얘는 A에 관한 2차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해보세요. 따라서 A 값은 5하고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만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리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각과 대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럼 뭐, 많이 떠오르는 공식이 또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각과 대변? 그리고 여기 변 하나 있으니까 뭔가 이 각을 하나 더 관련시키면 사인 법칙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각과 대변, 각과 대변. 자, 사인 법칙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사인 120분의 7이 되고요. 는 사인 C분의 3이 되죠. 그럼 당연히 사인 120이 특수각이니까, 그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인 C 값이 구해집니다. 네. 사인 C가, 선생님 좀 빨리 할게요. 14분의 3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사인 C가 구해졌어요. 지금 C가 구해지진 않습니다. 그지? 이거 특수각이 아니니까 C각, 이 각의 크기는 몰라요. 당연히. 하지만 C에 관한 정보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각 알고 있고요. 이 길이 알고 있고요.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각에 관한 정보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선 우리가 구할 건 이 길입니다. 뭐 떠오르는 공식이 있나요? 그림에서? 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솔직히 코사인 제1법칙이죠? 그지? 두 변의 길이와 그 밑각 두 개가 관련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머지 한 변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공식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7 곱하기 코사인 C가 되죠. 7 곱하기 코사인 C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코사인 120입니다.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됐지?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하려면 코사인 C만 알면 되잖아. 맞죠? 근데 코사인 C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여기 사인 C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기본 공식 있잖아. 됐죠?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자, 바로 쓸게요. 코사인 제곱 C 값이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것을 잠깐만요. 자, 코사인 제곱 C를 구해보면 좀 숫자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C를 바로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4분의 13이 나옵니다. 네, 대입해보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한 값이 안 돼요. 뭘까요? 항상 답이 두 개 나올 때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다시 보세요. 코사인 C가 양수가 음수가? 자, 지금은요. 각 B가 둔각이죠? B가 둔각이면 C는 분명히 예각일 수밖에 없죠? 삼각형에서니까. 그럼 C가 예각이니까 코사인 C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답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사인 C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 값이 구해집니다. 똑같이 5가 나와요. 자, 지금 선생님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지만 실제로는 그림을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를 계속 파악한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의 응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코사인 제2법칙 혹은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제 좀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응용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공식이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간단하게 코사인 A를 갖다가 한 변으로 몹니다. 이렇게. 그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BC를 넘긴 다음에 요거 나눠주면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쓰면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이거 외우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좀 잘 외워요. A가 맨 끝에 있죠, 항상. 그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A가 제일 끝에 이렇게 몰려있죠? 라지 소문자, 대문자가. 그리고 요거를 빼면 요 남은 것들이 다 뭐야? BC의 완전 제곱꼴이죠. 자, 이렇게 좀 알아서 자기가 좀 구조적으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고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딴 것도 해볼까? 코사인 B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운 대로 해보세요. B니까 마지막이 B제곱 올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 그렇지. AC에 관한 완전 제곱꼴로 외워주면 빨리 외우겠죠, 혼돈 없이. 마찬가지 코사인 C도요. 마지막이 C제곱이 올 테니까 스몰. 여기는 남은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면 딱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응용된 공식을 외우시고 자,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문제에선 자, 봅니다. 삼각형 ABC가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자, 저번에 잠깐 한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가 각에 관한 조건식이 나와 있죠. 라지 ABC는 각이에요.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길이가 어떠냐를 알아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각으로 나온 이런 관계식은 반드시 길이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로 된 관계식으로 바꾸면 잘 보여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사인 B, 코사인 C, 사인 A 이렇게 각에 관한 식 3개를 어떻게 길이로 바꾸나요? 사인은 길이로 바꾸는 공식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코사인 C는 길이로 바꾸는 공식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선생님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반드시 좌변은 전부 각으로 된 조건이고요. 우변은 전부 다 길이로 된 조건 아니야. 그치? 저거 이용하면 길이로 바뀌어요. 한번 써볼까? 2 곱하기 사인 B 길이로 어떻게 바꿨어요? 2R분의 B. 자, 공식 다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어떻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하고요. 는 사인 A는 마찬가지 2R분의 A가 되겠죠. 맞나요? 자, 참, 이거 곱하기를 잘못 썼구나, 선생님이. 예, 이렇게. 네.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뭔가 길이에 관한 관계가 나와. 그럼 답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양변에 2R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요거 2가 없어질 거고, 요거 B도 없어지겠네. 많이 없어지네.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여기 제곱되겠죠? 그럼 또 제곱이 없어져요. 네,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따라서 B제곱은 C제곱이 나오고, 네, B제곱은 C제곱이 나와서 결국 BC는 똑같겠죠? 양수니까. B가 C라는 결론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B가 C인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자, 꼭 2등변이라고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요거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감점 당하기 쉬워요. 자, 이런 문제들인데, 자, 한 문제를 좀 더 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할게요. 코사인 법칙의 응용은요, 반드시 각에 관한 조건을 길이에 관한 조건으로 바꿀 때 씁니다. 근데 100% 아니야.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요, 길이에 관한 조건식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 각이 몇 도냐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얘가 이거구나로 이해해서 문제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시하신 거 각과 길이를 자주자주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길이로 바꾼다. 됐죠? 네.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지금 문제도 무슨 삼각형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한 언뜻 각에 관한 식을 길이로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요, 아까랑 다른 게 제곱이 다 붙어 있어요. 제곱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코사인 B를 만약에 길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인데 이 코사인 B가 지금 제곱됐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렇게 복잡한 식을 끝까지 풀어서 정리해서 답 맞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답은 나오겠죠. 근데 조금 생각해봐. 좀 귀찮잖아. 아무래도 귀찮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코사인 제곱 B 모양을 딴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사인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B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바꿉니다. 자, 이 얘기만 해도 벌써 언뜻 방법이 다 떠오르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네, 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은 숫자는 다 날아갑니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1 없어지고 그러네요. 그럼 남는 식을 숫자를 없애고 이렇게 되겠네.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길이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로. 그러면 사인은 길이로 바꾸는 공식이 쉽죠? 사인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2R분의 A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여기는 2R분의 B 제곱되고요. 2R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무슨 삼각형? 네, 직각삼각형. 그런데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요? 그렇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문제가요, 라지 ABC로 조건을 주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답은 스몰로 쓰면 좀 이상하잖아. 이제 스몰은 문제가 준 적이 없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의미는 맞지만 답지는요. 이렇게 쓰면 좀 분명히 감점이나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답은 지금은 어떻게? 그렇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됐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넓이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도형에서 나오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공식들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프린트도 있지만 지금 써주는 거를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바로 머리에 넣으세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였나요? 뭐였죠? 그렇죠. 밑변하고 높이. 그래서 자, 밑변과 높이 뭐 A하고 H로 많이 쓰죠. A하고 H 주고서 넓이는 2분의 1. 아유, 졸립니다. 빨리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처음 나오는 공식인데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줍니다. 뭔가를 주고요. 그 사이각을 뭔가를 줘요. 꼭 사이각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서는 넓이를 공식을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와요. 자, 유도 과정은 생략할게요. 네, 여러분들 유도 과정 뭐 기본서를 보시고 꼭 암기하시고 응용하시는 데 집중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뭘 주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줍니다. A, B, C를 주고요. 거기다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줬을 때 넓이가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나와요. 됐죠? 바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지고요. 이제는 내접원이 줍니다. 내접원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줘요. 세 변의 길이 하고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로 썼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됐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이렇게 됐었죠.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것도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게 이런 거.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줄 때 넓이요. 자, 세 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넓이 공식이 자, 기억나는 친구 루트 이렇게 됐지? t 곱하기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b, t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넓이가 됩니다. 단 여기서 t가 뭐죠? t는 그치? 2분의 세변의 길이의 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넓이를 구할 땐 항상 세변의 길이로 우선 t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를 구한 후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넓이가 됩니다. 자, 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에 세 변의 좌표 준 게 있었죠. x1, y1, x2, y2, x3, y3라고 꼭 지점의 좌표를 3개 주고요. 평면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2분의 1하고 절대값 여기가 x1, y1, x2, y2, x3, y3 다시 x1, y1입니다. 즉 어느 한 꼭 지점에서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쓰는데 원래 걸 한 번 더 씁니다. 끝에. 자, 이렇게 공식이 됐었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 자, 기본서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대각선 곱한 다음 합하고 또 대각선 곱한 다음에 합해서 뺐어요. 그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삼각형 넓이 공식은 이 정도입니다. 뭐 새로운 게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공식화돼서 사용되는 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좀 더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사변형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 요 길이 A로 주고요. 뭐 요 길이 B로 준 다음에 사이각을 세타로 줍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AB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건 이유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대각선 잘라보면 삼각형 두 개잖아. 그지? 그럼 아까 했던 2번 공식을 이용하면 유도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네. 못생긴 사각형에 대각선을 문제가 2개 줍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주고요. 그 사이각을 또 줍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요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요 대각선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 대각선 길이가 Q가 돼요. 그랬을 때 넓이 공식이 2분의 1 PQ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유도 과정은 뭐 이 정도예요. 여기 있는 대각선을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보내고요. 또다시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보내요. 마찬가지 얘도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주면 요 길이는 어차피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P가 될 거고 요 길이도 마찬가지 이 대각선하고 똑같으니까 Q가 되고요. 요 세타가 여기로 오죠. 세타가.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파란색 사각형 넓이의 반이 됩니다. 한번 유도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넓이 공식을 외우시고, 자, 이제부터 문제를 몇 개 더 푸는데요. 이제부터의 문제는 넓이 공식들과 지금까지 했던 사인, 코사인 법칙을 종합한 문제들이에요. 네. 자, 이제 넓이가 응용된 문제의 첫 번째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놓기도 했어요. 자,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삼각형 ABC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B 위에 임의의 어딘가 한 점을 잡는다는 얘기야. 어디 잡는지 모르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어딘가 D를 하나 잡아요. 그리고선 문제가 이럽니다. 이 삼각형이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 무슨 뜻인가요? 넓이죠. 우리가 그냥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삼각형이 등식과 사용되면 넓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반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럴 때 DE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DE 길이의 최소값.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건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각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치수라는 단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언가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DE라는 길이를 무언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 어떤 문제들을 떠나서. 네. 뭔가 D를 이 길이를 뭔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얘도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뭔가.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삼각형 넓이는 이 전체의 반이다. 이걸 나타내려면 그리고 어차피 D 길이도 식으로 나타내려면 적당한 문자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문자로 잡아야 이런 식도 잘 세우고 이것도 식 세울까요? 고민해봐. 그죠?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을 전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얘를 문자를 XY로 2개 잡습니다. 그래야만 넓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각을 그냥 나와 있는 B로 하죠. 뭐. 됐죠? 각 B입니다. 그럼 나타낼 수 있나요? 보세요. 넓이 이런 관계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DE 나타낼 수 있나요? DE를 뭔가 요 문자들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이용합니까? 코사인 제2법칙. 그지? 이걸 D를 뭐 잠시 문자를 또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차피 모르니까 잠시 L로 놓으면 변색의 각 하나 관련돼 있잖아. 자, 한번 가봅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나도 식을 만들어 봐야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나? 전체 넓이 2분의 1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사인 B 이렇게 나오겠죠? 는 BD는 2분의 1 XY 사인 B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럼 요거 사인 B는 그냥 통째로 없어지네. 그지? 그리고 정리하면은 XY는 3이 나오죠. 이렇게. 뭐 더 나올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러잖아. 그 다음 D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금방 봤듯이 도형에서 코사인 제곱칙을 써야겠구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따라서 요건 노란색으로 한번 할까요? DE, L로 났죠? 자, L제곱은 코사인 제곱칙에 따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코사인 B 됩니다. 자, 식으로 나타냈어요. 우리는 어차피 L의 최소값이란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죠? 나중에 루트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 식의 최소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X 곱하기 Y는 이미 구해놨고요. 또 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한번 봐보세요.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나요? 그림 보세요. 네,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전체 삼각형의 세 변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지? 그럼 결국은 전체가 3, 3, 2고 여기가 B가 되니까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B가 나오겠죠? 보여야 돼요. 변색의 각 하나,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사인 B를 코사인 제곱칙 응용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양변의 길이의 곱분에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코사인 B가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변색의 각 하나 관련되어 있다. 뭐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계산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여기가 2 나오네요. 그지? 없어지니까 3하고 3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뭔가 식으로 좀 정돈이 됐어요. 문제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용할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죠? X 곱하기 Y3 곱의 값이 일정할 때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2는 나중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상수니까 변함없잖아. 곱의 식을 이용한 합의 식의 최소값 떠오르는 것은 산술기하죠.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산술기하는요, 어떤 문제에서 사용한다고 딱히 정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딱 정해놓으면 그게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은 산술기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의 모양의 식과 곱의 모양의 식이 관련되어 있고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씁니다. 네, 이 정도밖에는 말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네, 두 개 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Y가 되니까 결국 이 값은 6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요것이 최소값이 6이 되니까 거기서 2를 뺀 것의 최소값은 얼마? 네, 4가 되죠? 따라서 L제곱의 최소값이 4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문제 L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네,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첫 문제로 좀 과감하게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형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도형의 모양을 보고 뭘 쓸 것인가, 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강의를 바로 듣고 풀을 듣는 것보다 한번 고민해보고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를 쓰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뭐 도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또 수선을 내린 모양 있죠? 여기서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밑변 높이로 봤을 때와 이걸 밑변 높이 봤을 때 넓이가 똑같잖아. 그 두 넓이를 구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요,
뭐 부피 쪽에도 있고요. 자주 나옵니다, 되게. 지금도 그런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보이죠? 그렇지. 아까 했던 공식의 형태죠?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중학교식이죠. 도형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해라. 이 도형은요, 공식으로만 풀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도형이 갖는 어떤 좀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닮음이라든지. 지금 이런 거 보조선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전체 사각형에서 요 부분 두 개 빼버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의 넓이를 구합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먼저 중학교식으로 전체 사각형은 여기가 4,6이니까 여기 6이 되겠네. 뭐 요 점은 6,6이 되겠죠. 위치상. 그럼 전체 넓이는 36이 되고요. 거기서 요 삼각형 넓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요것도 넓이 계산해 봐. 그러면 요게 4하고 6이 나와요. 두 개가 넓이가. 네, 그래서 전체는 16이 나오죠. 아니, 26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한번 더 구해봅니다. 아까 어떤 방법이 있었죠? 이 사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대각선 길이하고 사이각 기억나지? 그래서 2분의 1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할 수 있죠? 그지? 그래주면 얼마입니까? 루트에다가 36 더하니까 루트 52가 나오죠. 루트 52가 나오고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16에다가 30 똑같네요. 네? 루트 52가 나오네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넓이가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써주는 게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사인 세타 값이 나오죠. 자, 여기선 아이디어만 쓸게요.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네. 루트도 나오고.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이 우리가 분명히 구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삼각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값만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탄젠트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실전 문제는 여러 군데 문제집이나 네, 자주 나와요. 학원 프린트도 있습니다. 그때 연습하기로 할게요. 자, 이제 좀 다른 방법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 문제를 이 방법 말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할 건 세타의 탄젠트 값이에요. 결국은 요 삼각형이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뭘 알아보면 될까요? 네, 그래요. 길이들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뭘 이용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게 길이를 좀 계산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점의 좌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그지? 변색의 각 하나, 변색의 각 하나, 그지? 그러면 코사인 제이법칙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갖고 다시 탄젠트로 바꾸면 됩니다. 자, 뭐 도형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자, 잘 보시고 이 문제를 외우기보단 네, 문제를 도형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5, 6, 7이 주어지고 라지 R, 스몰 r, 즉 이건 내저번, 이건 외저번의 반지름이죠. 구하랍니다. 여기다가 내저번을 그리고 외저번을 그리는 게 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되죠. 그림을 잘 그린다고 길이가 나오진 않아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관련된 공식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공식. 근데 중학교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할 수는 있는데, 자, 지금은 그건 생략할게요. 자,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나 봅시다. 먼저 라지 R, 아니 스몰 r, 내저번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뭐가 있나요? 그죠? 요 공식이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요거 여기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지? 그럼 이거 구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A, B, C, S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A, B, C 나와 있잖아. 세 변의 길이. 이제 S만 구하면 스몰 r은 쉽게 나오겠죠. 자, 그럼 S,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의 넓이. 그죠? 아까 했던 세 변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지? S는 루트 T, T-A, T-B, T-C 요거 있었잖아. 그지? T가 뭐라고요? T가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반 나눈가?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거부터 한번 손 댑시다. 자, 그럼 T가 얼마 나옵니까? 3개 더해서 반 나누면 9 나오죠? 9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9 곱하기 9에서 한 변씩 빼면 됩니다. 5 빼고 9에서 5 빼고 9에서 6 빼고 9에서 7 빼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넓이 계산하면 여러분들 6루트 6이 나와요. 이렇게. 자, 넓이를 구해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예, 필요한 게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잠시 식만 써볼까? 네, 6루트 6은 S는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서 여러분들 스몰 r을 구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스몰 r은 해결됐고요. 자, 이제 라지 R. 이 라지 R이 들어있는 공식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사인 법칙. 그지? 사인 법칙과 또 하나가 S는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아까 공식도 네, 요거하고 지금 요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변 3개의 길이와 넓이만 있으면 라지 R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그대로 구해진 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S는 구했으니까. 그럼 6루트 6은 4R분의 A, B, C의 곱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값은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두 가지가 포함된 공식을 떠올리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로요. 조금 더 응용된 것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에서 각이 하나가 2등분이 됐어요. 그리고선 요 2등분 시킨 요 선, 요걸 x라고 잠깐 놓을까요? x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인데요.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뭐 당연히 넓이 공식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식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좀 어렵고 질문이 많은 문제라 좀 풀어주는 차원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공식 하나 있나요? 떠오르는 공식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각이 2등분 됐을 때 공식이 하나 뭐가 나와요? 이런 거 A 대 B는 C 대 D라는 공식이 나오죠. 네, 이 공식 꼭 잘 기억하고 있어요. 기본 도형 공식이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6대 4는 이것 대 이거다. 이용하면, 그지? 요 각각의 길이가 구해집니다. 전체 길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는
3하고 2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시키고요. 자, 다시 한번. x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렵죠? 자, 잘 보면 변 3개하고 요각 하나를 세타로 놔봅시다, 한번. 그럼 이것도 세타가 될 거고. 이제 좀 보이나요? 그렇죠. 변 3개 각 하나. 코사인 제곱법칙을 씁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는데, 자, 이렇게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는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쓰는 게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3의 제곱은으로 쓰는 공식이 있겠잖아. 그럼 둘 중에 지금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구하란 게 x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보면 식이 2 곱하기 6 곱하기 x분의 6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 오른쪽 삼각형도 코사인 제곱법칙을 한번 또 써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x 4제곱 x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 두 식에는 문자가 x와 세타 두 개 있잖아. 그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구하라는 게 x라면은 당연히 세타를 소거해버리면 x가 구해질 거고, 구하라는 게 코사인이면 x를 소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x를 소거하기가 좀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요걸 소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개를 빼서 정리하면 x가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아이디어는 뭔가 변 3개 각 하나가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답은 끝까지 내지 않고요. 아이디어만 설명할게요. 자, 문제를 다시. 자, 여기가 2등분 됐습니다. x를 구하라요. 이젠 어떤 각을 잡을 수 있냐면 요 각을 세타로 잡고 요 각을 뭘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파이 빼기 세타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변 3개 각 하나 관련되어 있으니까 또 코사인 제곱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해서 식을 조금만 써볼까? 이렇게 2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코사인 제곱법칙을 쓸 수 있죠. 변 3개 각 하나니까 요거는 하고서 또 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두 식에서 x를 구하려면 코사인을 소거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히 되는 각이죠. 90 곱하기 2 빼기 세타. 얘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나요? 여기 2사분면에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은 코사인 세타가 소거되면서 x가 나오겠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각을 여기를 잡아서 풀지 않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요, 코사인 제곱법칙을 여기서 한번 사용하고 전체에서 한번 사용하고 똑같습니다. 참 재밌는 문제예요. 각을 어떻게 잡든,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놓든 지금 다 풀리는데, 참 재밌는 문제죠. 자, 근데 이 문제하고 또 흡사한데요, 약간 다른 문제가 한 유형이 더 있어요. 자, 선생님 그냥 문제를 적당히 낼게요. 각을 2등분 했는데 이제는 얘가 특수각입니다. 둘 다 30도 아니면 45도가 될 수도 있죠. 뭔가 특수각으로 2등분이 되고요, 이렇게 길이를 주고요, 마찬가지 2등분선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 문제도 아까 했던 저런 아이디어를 쓴다고 안 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특수각이란 걸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도형에선. 자,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의 꼴도 맞아요. 그죠?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있으니까 2분의 1 6x 사인 30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4x 사인 30도 두 개 더한 것이 전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 넓이도 마찬가지 2분의 1 두 변의 길이 사인 전체 사이각은 60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x가 구해집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많이 푼 이유는요. 이 단원이 공식은 진짜 별게 없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까 고민을 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책의 끝까지 다 진행했던 수업이었는데, 자, 그동안 좀 많은 걸 배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수원 배울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